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보경입니다. 이충근 박사님의 국제정치 공개방송에 대해서 공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의 공개 강연은 2017년부터 매달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14일,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공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1시간 강연 후에 1시간은 사진 촬영 그리고 담소를 나눈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참가 신청 저번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가 번호를 받으신 후에 제가 보내요. 답장을 받으신 후에 3일 내에 참가비를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3일 내에 참가비를 보내주시지 않을 경우 참가 신청이 취소되고 예비 번호를 받으신 다른 분에게로 참가 신청이 넘어간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진지한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람직한 한일 관계라는 게 뭐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람직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이 정치적 포퓰리즘, 그러니까 한국의 일부 정치가들이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좀 오용하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한일 양국에 다 문제가 있다. 예. 과연 바람직한 한일 관계는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참 일본이 이게 그 항상 뜨거운 감자인데. 네. 예. 그 뭐 역사 때문에 이제 그 뜨거운 감자가 됐죠. 근데 역사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국제 관계를 위해서는 역사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역사를 잊자는 소리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그 월남 전쟁 얘기할 때 월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요. 지금 현재와 미래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흔히들 하는 용어가 영원한 친구, 영원한 적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이 원로 외교관 중에 한 분이 그 자기 트위터에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일본 옛날의 원수, 지금의 친구. 네. 근데 친구까지는 아니지만은 라고 보기에는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냉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네. 일본은 그 미국하고 동맹이고 네. 우리는 미국하고 또 한국이 동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그 스트럭처상으로 친구 쪽에 있는 겁니다. 네. 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참 이 일본 얘기할 때는 뭐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참 망설여지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사과를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본 학자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과한 거가 사과가 진정하다 아니냐는 네가 판단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지 너희가 진정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떡합니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지 한국 사람이 그 사과 정말 이제 진정하다. 네가 진정하게 사과한 것 같아. 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뭐 참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본 학자 중에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이제 공식 방문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른바 귀빈들이 쭉 모여 있었는데 한국어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수상 나카소네 야스히로 이문이다. 근데 그 순간에 좌중이 물을 끼얹 듯이 조용해지고 우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성분 중에는. 그러면은 그분 얘기인데 일본 학자 얘기입니다. 일본 수상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을 한 예는 이때가 유일하다. 끝까지도 다 한국말로 한 모양이죠?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파격이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것이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 관계는 뭐 최악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양국이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좋았다 나빴다 막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정말로 이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과 사이가 나쁜 채로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 구상이라는 것이 그 아주 큰 정책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뭐 그 옆에 있는 관리들은 동평구 그러더라고요. 그 동평구가 뭐야 그랬더니 동북아 평화 구상이라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했습니다. 그 동북아 평화 구상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 과제라면서 일본하고 적이 되냐? 동북아의 네. 평화 구상을 하는데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도 동북아 평화가 구성이 됩니까? 바로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통일도 안 됩니다. 일본이라는 그 보통 강하지 않은 나라가 나 한반도 통일 절대 반대야. 적어도 통일을 해주지 못한 망정 비토놓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감정적인 문제 이것까지를 우리가 그냥 감수하고 참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참아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전략적이 돼야 되겠죠. 보다 전략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직접 그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한 학자들도 이제 몇 명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레진스키 교수가 한 몇 년 전에 쓴 책 중에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전략적 관점. 비전. 네. 그 책이 조망. 네. 만약 그 이제 가정이 뭐 만약에 미국이 허약한 나라로 이제 그 전락을 할 경우에 그러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정말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그 힘든 상황에 놓이게 돼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쓰고 그 책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은 전략적으로 세 가지 옵션이 남는다. 네. 그래서 하나 뭐 할 수 없이 이제 중국하고 잘 지내는 수밖에 더 있냐.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낸다는 거는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잘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속국처럼 중국이 이제 아래로 대신, 들어가는 네. 것이죠. 중국의 영향력 아래 그 본문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조선 비슷한 것이죠. 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는 국가가 그렇게 꿀리면서 살 수는 없을 거니까 그 당당하게 이제 그 맞짱을 떠야 되는데 영어로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한국이 그때 미국이 힘이 약해지면 밸런싱할 상대가 일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하고 균형을 이뤄 가지고 독립을 유지하든지. 근데 그 얘기는 브리진스키 교수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그 감정을 자기도 이해를 하니까 일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세 번째 대안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방법이 있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혼자 자존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책이 나오고서 한 반년쯤 지난 다음에 동아일보 기자가 당신이 한국의 그 정책 결정자라면은 그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일본하고 협력을 택한다. 그게 국제정치의 ABC입니다. 구한말 상황과 비슷하네요. 예를 들면 미국은 그때 세계 초강대국도 아니었고 그렇죠. 한반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한반도는 열강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만약 미국이 지금 같은 그 패권국이 아니고 그냥 일개 강대국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한반도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동맹 관계가 아닌 상태가 되면은 아마 우리나라 그 1910년 그 이전의 관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그때보다 더 못한 거는 북한하고 적대 관계로 남아 있는 한 그때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 열악한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내의 그 반일 감정도 문제입니다만은 일본 내의 그 혐한 최근에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반일 감정이 높아지면은 일본의 혐한 감정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그 누가 먼저 이 원인을 제공했느냐는 서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누가 먼저 원인 제공한 거냐는 모르는데 그 서로가 이제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국제 정치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너가 먼저 이 잘못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항상 전쟁이 나는 건데 일본과 한국은 서로 그것을 이용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그냥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노하고.
근데 한참 그 관계 좋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가서 농담해도 된대요. 배용준이랑 친척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죠? 네, 제가 그런 얘기하면 안 믿을 것 같네요. 워낙 외모상에 좀 차이가 심해서. 네. 그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이 영화를 보고 네. 좋아한 적이 있었죠. 그 뭐 한류가 아주 일본을 그냥 쓸었죠. 네. 배영준하고 또 뭐 그 여자 탤런트 누구 있죠? 하여간 뭐 최지우. 그 지우 둘을 히메. 네. 그 둘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일본 뭐 관광객들이 이렇게 뭐 그 영화 배경이 집이 춘천인가 그렇죠? 그 집이 뭐 관광지가 되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그러니까 파퓰리즘이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어떤 그 자기 정치적인 그 지지도가 좀 내려갈 때 반일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확 올려놓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 독도 같은 거 잘 활용하면은 그 정치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거를 더 이상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를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전부 아니 그 제 경험으로 우리 그 작은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한 날 뭐 6살 5살 때네요. 그날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아빠 나랑 씨름하자 그러더니 딸내미인데 아빠가 일본 놈 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한국 유치원이었어요. 한국 유치원에 갔었는데 네. 저 신촌에 있는 유치원이에요. 네. 그럼 너 아빠가 일본 놈 해라는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일본 놈 유치원에서 일본 놈은 나쁜 놈이라고. 네. 그 6살짜리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일본 밑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일본 밑에서 산 적이 있는 사람은 지금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하루 살았겠지. 그렇죠. 그 1945년 8월 15일 이후면은 지금 70이 넘은 분들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은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직도 일본만 보면 그냥 막 지배를 받은 것처럼 그 열등감 그런 거가 왜 있는지 그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일제 시대를 살지 않은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일본한테 우리가 뭐를 지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 어렸을 때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라도 일본을 넘어선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요 정도가 이제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거고 전자제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때는 한국 국회의원 부인들이 일본 한번 갔다 오면은 코끼리 밥솥 그렇죠. 그거 뭐 그렇죠. 수십 개씩 사가지고 오는 조리부시. 네 그런 시절이니까. 근데 적어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전제품은 일제가 압도적이고 한국 제품은 중저가다 이런 인식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건 없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한국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보다 그렇게 확 약하다든가 뭐 일본에 의해서 몇십 년 동안 깔려 살았다든가 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그렇게 갖지 않는. 근데 왜 계속 네. 콤플렉스를 확대 재생산하는지 나는 그거는 조금 좀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대등하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일본에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니까 35년 몇 개월이란 말이죠. 34년 11개월 17일. 35년도 안 되는 거죠. 네. 만으로 치면은. 네. 근데 그걸 36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70년이 됐으니까 일본 밑에서 산 것보다 해방돼서 산 거가 벌써 2배가 넘었는데도 네. 아직도 그 고시대에 대한 그 분노심에서 한국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는 또 여담입니다만은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일본 서기에도 나오는 기록 중에 저 백촌강의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본 책 제목으로 뭐 백촌강 전투 이렇게 나온 책도 뭐 속은 안 읽어봤지만 겉제목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한국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삼국 사기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일본 서기뿐 아니라 백제가 멸망할 때 예. 일본에서 지원군이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4만 명 정도가 오고요. 또 일본 왕실에서
이제 백제가 멸망했다고 하니까 이제 조상의 묘에 가서 성묘하기는 틀렸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한국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얘기 다 빼고 하니까 네. 참 그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그 뜨거운 감자인데 거기 우리가 그 한국에서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사람들 보면은 같은 민족이니까 뭐 피가 같으니까 뭐 네. 같은 민족끼리 했는데 그 피가 가깝다는 것이 잘 가까이 지내야 된다는 요인이라면은 우리는 세계에서 일본하고 제일 가까이 지낼 필요가 있죠. 전 세계로 확대하면 네. 그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는 이유가 피가 같으니까라고 얘기한다면은 네. 그 논리를 적용하면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죠. 일본하고 피가 제일 가깝거든요. 이거는 또 여담입니다만은 전 세계 이제 그 코리아 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게 주이시 타운, 유태인 타운이었다가 유태인들이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면 일본인 타운이 되고 일본인들이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면 그게 이제 코리안 타운이 됐더라. 네. 그러니까 이 피의 거리가 그 라이샤오 책일 거예요. 그 동양 문화사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네. 옛날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읽었죠. 오래된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영국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의 피의 거리보다 한국과 일본의 피의 거리가 더 가깝다고. 그러니까 피의 거리라는 게 뭐 무슨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뭐 거리를 재면은 그런 얘기겠죠. DNA 검사를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중국은 우리랑은 그 피의 거리가 그렇게 일본보다 가깝진 않습니다. 그 언어 구조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하고 일본이 구분이 잘 안 되죠. 구분 일단 언어는 문법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 얼굴 네. 모양도 그렇고 바로 그렇게 그 북한하고 피가 같으니까 잘 지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 논리라면은 일본하고 못 지내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되죠. 바람직한 한일 관계,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친해야 한다는 전제를 그러니까 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거죠. 협력해야 한다. 협력하는 거고 우리가 뭐 친하지 않은 놈하고 일부러 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협력을 위한 협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협력도 못 한다 그러는 것은 그 국가 그러니까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그 고별 연설에서 어느 나라를 아주 이 영원한 적으로 생각하고 네. 어느 나라를 또 영원한 친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노예적인 생각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나라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서로 그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도 파키스탄은 원래 그 옛날에는 같은 거죠. 같은 나라였는데 이제 뭐 종교 쪽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파키스탄이 두 개였어요. 원래는 파키스탄이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 동파키스탄이 벵글라데시로 이제 따로 독립해서 독립을 한 네. 것이죠. 물론 거기도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민족, 국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한 국가를 건설해서 사는 것이 국제 정치의 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민족 일국가, one nation, one state가 꿈인데 우리 그 텍사스 대학에서 이제 국제 정책 개론 배우는데 교수가 one nation, one state는 아주 희귀하고 그런 나라는 별로 없다. 근데 우리가 코리아 그랬더니 네. 코리아가 one nation, one state 아니냐 그랬는데 미국 교수가 너네들은 one nation, two state야 그러더라고. 남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북한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너희는 one nation, two state. 그래서 one nation, one state의 가장 근접한 것을 일본으로 봅니다. 한민족 거기 일본에서도 그 아이누족이라고 한 인구의 몇 %? 되죠? 네, 홋카이도 쪽에 북해도 그 쪽에 사람들은 있는 피가 좀 다르죠. 러시아 계통. 그러니까 one nation이라고 하긴 그런데 어쨌든 제일 한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멀티 네이션 원 스테이트입니다. 그리고 게르만 같은 경우에는 one nation, multi state고 뭐 독일, 오스트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근데 제일 흔한 것은 one nation 그러니까 멀티 네이션 원 스테이트가 제일 흔한 양식입니다 국가에. 그래서 그 일민족 일국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뭐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흔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덜 흔한 겁니다. 종교가 이제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 이렇게 그렇죠. 갈라져 있긴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문화적으로 친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도 두 나라는 원수죠, 적대적이고, 원수. 네. 거의 원수죠. 핵 개발도 피차해서 그렇죠. 서로를 그렇죠. 겨루고 있고. 그러니까 인도는 파키스탄 때문에, 파키스탄은 인도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큰 라이벌 중에 하나죠.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친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차 대전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농반 진반인데 영국인들에게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독일에게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프랑스와 한편이 돼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다.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이건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 국제정치학 이론 중에 이제 결국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현실입니다. 그럴 거다라고 만들어 놓고 요새 그런 이론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은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잔인한 거야. 실제로 잔인한 게 아니라 잔인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콘스트럭티비즘이라고 그러는데 구성주의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놓고 그렇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게 운동권들이 8, 90년대 한참 논쟁했던 사회 구성체 논쟁이죠. 구성주의 같은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어로는 콘스트럭티비즘이라는 그 국제정치 이론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많이 뭐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파퓰리스틱하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용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정치가들에 맞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뭐 생각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그거가 지금 당장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저 친일파다 그러면 그냥 그날로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회적 낙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얘는 친일파야가 뭐 완전히 한국에서 정치가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가장 큰 멍해가 되는 거죠. 네. 친일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게 아주 가장 큰 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친일이라는 낙인을 그래서 이제 급하면은 정적은 전부 친일로 몰아가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친일로 정적을 몰아가면 대중들이 또 뜨겁게 대중들도 반응을 그렇죠. 네. 우리나라 뭐 역사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루이스 코조 같은 그 사회학자는 적이 네. 하나 있는 나라가 그 발전이 더 잘 된다는 말을 하긴 했어요. 외부의 적이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일본을 적으로 해가지고 경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은 거는 사실이죠. 저걸 주고도 앞서야 되겠다는 도움도 받고 자극제가 된 건 자극이죠.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갈등이 어떤 사회 발전에 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루이스 코조의 국제적 갈등은 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순기능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라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한번 앞서 보자라는 어떤 자극제가 된 거는 사실이죠. 네. 지금 인도가 아주 늦게 개혁 개방을 하는데 인도 사람들한테 개혁 개방이 말이 먹히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먹혔냐? 중국은 저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기야 하는 말에 먹힌 거예요. 중국은 저렇게 막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자극제를 동원해가지고 인도가 개혁 개방을 하는 겁니다. 90년대 초반에. 인간은 비교하는 동물이군요. 남하고 비교해보고 네. 그게 이제 국제정치의 원천적인 고민입니다. 남과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좀 거친 비교가 되겠습니다만은 빌리 브란트 수상인가요? 독일 네. 유태인들 앞에서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꿇어앉은 거.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기대하는 게 그 정도의 사과일까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이제 친해지면은 야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과하지 그런 놈도 있어요. 동양적이지 동양적. 이제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은 쓰면서 사과는 안 한다. 이거는 또 논리적 모순이라는. 그러니까 뭐 핑계 되겠죠. 핑계. 그런 반박을 또 즉각 하는. 네. 근데 일본 어떤 수상이 비 오는 날 꿀 앉아서 했을 때 네.
우리나라 국민 100%가 진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그건 모르죠 지금 현재.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저놈이 쇼한 거야. 그러면 그거로 다 끝이에요. 제가 쇼한 거야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거나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는 이제 그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근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 보면은 그 72년 올림픽 할 때 네. 그 뭐 독일 그러니까 그 독일 감옥에 잡혀 있는데 독일이 다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테러리스트를 이스라엘 선수들을 쏴 죽인. 아, 그 미넨 올림픽 때 있었던 그 검은 9월달 그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 정부가 네.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들 전원 네. 사살을 했죠. 그게- 그런 네. 그래서 그 독일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에 대한 또 원한을 그 독일이 그런 그 테러리스트를 다 풀어줬다는 그 원한을 분노를 표시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1972년 미넨 올림픽 때 그 검은 9월단 테러리스트들이 선수촌에 난입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인질로 뭐 잡고 난사하고 막 그랬죠. 몇 명 실제로 죽었죠. 네,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모든 일정이 하루 중단이 되고 그렇죠. 하루씩 이제 수년이 됐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정보부대가 이때 그 테러리스트 한 사람 테러리스트 한 사람 다 끝까지 찾아가서 추적해서 한 10년 정도 걸려가지고 네. 전원을 다 그때 이제 그것이 다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 국제 관계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선수의 어머니가 그렇다고 뭐 우리가 더 좋아진 건 뭐예요 그러는데 맞아요 좋아진 건 없죠. 근데 이스라엘 정보부가 끝까지 따라가서 정말 실수로 죄 없는 사람도 죽이는 일까지 해가면서 다 했는데 더 좋아진 건 뭐예요가 아니라 더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그러니까 일이다. 다음번 76년 올림픽, 80년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가 다시는 그런 그 죽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근데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네. 그 선수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정부가 다 그 전원 사살을 이제 완료한 다음에 했다고 그랬을 때 더 좋아진 게 뭔가요 하는데 더 좋아진 건 없지만은 더 나쁜 일이 안 일어났다는 그런 것은 있는 거죠. 요거는 여담입니다만은 1974년 월드컵이 서독에서 열리게 돼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1970년 멕시코 올림픽 때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대표해서 출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회 때도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서독 경호원의 업무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스라엘을 지역 예선에서 물리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경기였는데 연장전까지 가서 한국이 한 골 넣어가지고 1대 0으로 이겼는데 독일은 가슴을 쓸어내렸겠네요. 그때 독일 조직위원회에서 그 안도와 기쁨의 그러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아직도 그 정도예요. 그때 이제 골을 넣은 선수가 19살의 그 대학생 차범근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차범근 선수 얘기 나오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우리 그 나는 우리 고려대학하고 연세대학하고 그 할 때 정기전. 보는데 축구할 때 보면은 뭐 차범근 때문에 맥을 못 쓰는 걸 보고. 네. 아무튼 차범근 선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제 정치의 안정에 확실히 기여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한일 관계 복원 내지는 한일 관계가 전략적으로 좀 가깝게 지내야 하는 이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라기보다도 영원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싸울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일본하고 한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도움을 볼 수 있는 거 뭐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협력을 하자고 치면 오히려 그렇죠. 다른 나라보다는 그렇죠. 더 긴밀하게 움직일 그러니까 뭐 수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또 역사적으로 언어도 배우기 쉽고 첫째. 네.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뭐 가까운 점이 있는데 그 뭐 옛날 그 구원이 있지만은 그거를 뭐 몇백 년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미 끝난 지 70년 됐는데 그렇다고 뭐 일본이 사과를 지금 제대로 안 한 것도 사실이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저는 뭐 그 두 나라 사람들이 좀
그 대승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조건이 제가 그 네. 미국하고 소련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막 서로 싸울 때 이 나라들을 안 싸우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그랬는데 네. 그 방법은 화성에서 침략하는 겁니다. 지구를. 아 그럼 이제 지구가 범지구적으로 결합을 하는 그건 거네. 방법이 없잖아요. 네. 뭐 그때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네가 총사령관 해라고 나오겠죠. 그런 사건이 혹시 뭐 네. 뭐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만화 같은 상상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본 서기라는 일본에서 이제 가장 그렇죠. 오래된 오래된 역사책. 역사책이죠. 근데 왜 앞에 일본자가 붙었느냐? 음. 백제 서기와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백제랑 다 아주 가까운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라, 고구려 뭐 이런 나라들은 신집, 유기 이렇게 이제 역사책에 이름을 붙였고 국사. 백제는 서기가 역사책이었는데 이제 일본 서기, 백제 서기와 구분하기 위한 거죠. 2007년에 일본의 그 정창원 쇼쇼잉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왕실 보물 창고죠. 거기서 그 전까지는 존재조차도 사람들이 몰랐던 백제 의자왕이 선물한 바둑판을 공개해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 그 바둑 아래 네, 학이 날아가는 날아가는 정교하게 상황만. 네. 그렇다면 지금 그 백제 신집 유기, 또 백제 서기 이런 책들은 제목만 전하고 유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만약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남아있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는 일본의 그 정창원 쇼쇼잉 교토에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이 어느 날 그 자료가 있다라고 해서 공개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대사,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대사를 우리에게 선물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한일 관계가 미래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한일 관계가 무슨 뭐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네. 거는 뭐 다 정상이 됐는데 네. 이 정치라는 거 그냥 그 수장크 이게 문제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네. 예, 근데 그거를 자제할 수 있는 무슨 뭐 계기가 있겠죠. 그 우리나라가 옛날도 아니죠. 최근까지 중공 오랑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국. 근데 그 중국과의 관계가 그래도 또 눈 녹듯이 논단 말이죠. 지금 강원도에 있는 파로호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요. 중공군을 그렇게 괴멸시켜 놓고 네. 그 오랑캐를 깨뜨린 호수다 해갖고 진 네. 거죠. 증오는 매우 강렬한 감정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나라든 그것을 품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보다 창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제 의자왕이 선물했다는 바둑판과 바둑알은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서적 얘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과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